아, 씨발, 돌았나? 뭐하는데? 미친년 아이가? 지난 사투리 편에 공감한다는 주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말도 사투리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울산에서 언제 네. 올라왔어요, 근데? 19년 9월에 올라와가지고 지금까지 쭉 생활 중이에요. 서울 딱 올라왔을 때 처음에 사투리 때문에 좀 불편했던 적이 있었어요? 일단 처음에는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고객하고 좀 상담을 하는 직업이거든요. 제 사투리가 그냥 흔히 영화에서 보는 그런 애교 있는 사투리는 아니었고 억양이 좀 드센 그런 사투리였어요. 그러니까 내 사람들이 종종 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고객한테 얘기를 한다고 이제 고객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서울 사람들은 억양이 없잖아요. 뭐 몸이 건조하게 사막처럼 얘기하잖아요. 사막처럼? 아, 그쵸. 내가 듣기엔 그렇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나는 막 뭐 억양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고 이제 고객들은 좀 느꼈는지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없었는데 그냥 제 옆에 직원한테 저 아가씨 좀 말투가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싫었어요. 아니, 근데 내가 실제 지금 듣기에도 사투리를 거의 안 쓰는데 서울 말투를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일했던 회사에 저 빼고 다 서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옆에서 들리니까 그냥 그 말투를 이렇게 좀 따라하게 된 것 같아요. 좀 급박한 상황에서는 또 사투리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좀 이제 평소에는 그냥 옆에 사람이 쓰는 그런 말투대로 나긋나긋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럼 반대로 서울에 살면서 사투리를 써서 좋았던 점이나 어떤 이점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굳이 꼽으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이제 술 한잔 하면은 또 사투리가 나오니까 근데 그때는 막 험악한 사투리 안 나오고 좀 귀여운 사투리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사람들이 귀엽다고 해주는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그거 말고는 없어요. 혹시 원래 평상시 잘 썼던 단어 중에 서울 올라와서 썼을 때 못 네. 알아들었던 단어나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알아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나는 그냥 사람들이 받아준 귤 먹고 있다가 좀 시길래 아, 쎄그러 이랬는데 쎄그러가 뭐야? 이러는 거예요. 쇠그로가 뭐예요? 시다고. 아, 시다의 네, 사투리가 맛이 시다고. 맛이 시다의 사투리가 쇠그러? 쎄그럽다, 시끄럽다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쇠그럽다. 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 아니,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사투리로 욕하면은 진짜 네, 엄청나게 더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실제로 반대로 경상도 사람들이 듣기에 서울 네. 사람들이 욕하는 것도 똑같이 무섭게 들려요? 이거 진짜 너무 신기했던 건데 이제 서울 친구가 욕을 했는데 교양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욕을 했는데 교양이 있다고? 무슨 욕을 했길래? 아니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뭐 10원짜리 욕, 뭐 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는데 우리는 그렇게 쓰면은 좀 약간 되게 찰진 느낌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서울 말씨로 나긋나긋하게 그렇게 욕을 하니까 뭐 무서운 건 하나도 없고 욕도 쟤는 참 귀엽게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아, 그러면은 나한테 욕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욕을요? 아, 저 치고네. 한 번만 더 다른 거 해봐. 다른 거? 아, 씨발, 돌았나? 뭐 하는데? 미친년 아이가? 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혹시 사투리가 나의 장점이나 매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좀 직업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냥 진짜 좀 뭔가 딱딱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표준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말고는 그냥 본인의 이제 직업이나 뭐 개성 살려서 하면 충분히 매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이제 3년째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투리를 꼭 고쳐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고칠 필요가 있었는데, 제 원래 사투리 쓴 말투 들어보셨잖아요. 좀 이렇게 묵직하고 이렇게 톡톡 쏘는 느낌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고쳐야 되는데, 뭐, 꼭 안 고쳐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게 고친다는 게 남한테, 다수한테 안 좋은 느낌을 주면은 고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이 사투리를 씀으로써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음. 사투리도 뭐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뭐 위협을 주고 남들에게 안 좋은 영향 끼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남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오, 우문현답이다, 우문현답. 히히. 이번엔 반대의 경우도 들어볼까요? 서울말이 사투리가 된 경우예요. 지방에 간 게 언제예요? 저 20살 때 처음에는 대구로 가가지고 취업하기 전까지는 계속 거기 있었어요. 5년 정도? 그 후에는 광주 가서 지금 3년? 그러면은 그때 대학을 입학하면서 그리로 가게 된 거죠. 네, 그쵸. 언니가 부산으로 갔는데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서울에서 다니든 어디든 똑같겠지만 대학을 가면은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서울말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불편한 점이라든가 안 좋았던 거?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냥 친구들이 다 경상도 친구들이고 해서 그냥 서울말 쓰면 되게 낯간지럽다고 하고 막 오글거린다고 하고 좀 거부감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좀 많았고 그래가지고 말이 더 없어졌던 것 같아요. 원래 말 진짜 많은데 말도 잘 못하겠고 약간 좀 놀리듯이 말하고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진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식으로 거부감을 표출했었는지 기억나요? 그쪽에서는 성을 붙여서 이름을 많이 말하거든요. 네네. 제가 좀 다정하게 남자애들 이름 부르는 것도 싫어했고, 그리고 그냥, 밥 먹었어? 이렇게 말하면 오글거린다고 막 좀 약간 이렇게 끼부린다고? 그렇게 싫어했어. 그냥 그 친구가 좀 이상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이 말하기로는 네네. 그냥 처음이라서 좀 낯간지러웠던 것 같다. 근데 듣다 보니까 뭐 적응된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좀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반반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애들이 적응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저도 최대한 뭔가 애들 말투를 좀 비슷하게, 억양을 좀 비슷하게 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경상도 말을 따라하려고 했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그냥 잘한다. 생각보다 잘한다. 생각보다 잘한다. 오. 거기다 친구들이 다 이제 여기 토박이라서 네.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나 혼자 말이 다르니까 좀 소외감 드는 것 같고, 나 혼자 동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더 좀 연구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억양을 올려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가 사투리를 많이 알려줬어요. 아, 그럼 남자친구는 대구 토박이. 대구 토박이?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어떻게, 어디서 조금 더 톤을 올려야 되고 이런 거를 혼자서 연구를 하고 연습을 했던 거예요? 남자친구가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그리고 남자친구는 서울말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실 안 배웠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러면은 13년부터 지금 거의 8년 동안을 대구랑 광주에서 살고 있는데, 사투리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좀 더 나도 생동감 있게 참여하고 싶고, 뭐 그냥 친구들이 다 쓰니까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 만나는 친구들이고 그들이랑 어울리려면은 내가 음,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뭔가 이제 동질감 네. 형성하고 싶어서 배우려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반대로 서울말을 써서 좋았던 적도 있었어요? 일단 서울말 쓰는 걸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리고 일단 이거는 사실 대학교 다닐 때는 크게 못 느꼈는데, 네네.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혹은 뭐 대학 생활에 발표를 할 때면, 표준어를 쓰면 좀 더 신뢰감이 느껴진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이제 네. 다른 분들이 말하시기를, 좀 더 뭔가 진짜 선생님 같다. 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살면서 서울말을 쓰는 게 매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충분히 매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아무리 우리가 사투리를 쓰려고 노력한다 한들 원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또 어색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오히려 그게 조금 듣기 거북할 수 있고 뭔가 놀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차라리 그냥 내가 원래 서울말 쓰는 사람이니까 서울말을 쓰는 게 좀 더 편안하게 들리고 사람들도 그냥 그게 뭐 쟤만의 뭐 특징이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굳이 음, 내가 여기에서 사투리를 뭐 배운다? 음.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상도와 전라도에 다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 지방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지방의 언어를 배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억지로 그 지방 사투리를 내가 막 하려고 한다. 이러는 건 추천하진 않고 알아야지 또 대화가 통하잖아요. 아예 배우려고조차 안 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 말했을 때 딱 알아듣기가 힘들고 이러다 보면은 좀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으니까 배울 필요가 있고 하지만 그거를 억지로 막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다 들으셨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역에 상관없이 똑같이 겪은 일이 있더라고요. 가장 불편하다고 느낀 게 택시였거든요. 서울 택시를 타면은 제가 막 어디 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게 경상도 사투리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뭐 아가씨 경상도에서 왔나 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어차피 서울 길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아저씨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예상 시간보다 너무 오래 걸리고 일부러 약간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 이상한 데로 가도 사투리 안 썼다고 무시하나? 이러면서. 처음 이제 대구 갔을 때 하필 만난 택시 기사님이 너무 좀 못된 기사님이어가지고 누가 봐도 서울말 하고 막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되게 택시비를 엄청 많이 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그 정도 금액이 나올 게 아니었던 거죠. 사기를 당했구나. 되게 기사님이 착하고 말도 많이 거셔가지고 되게 좋은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페이크였어.